왜 자꾸 거듭거듭 그 말이 나오지? 있어서는 안 돼, 이거는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두를 하고, 네. 자기가 목숨질 지고 있는 검사가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사퇴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피고인으로서 큰 소리 치고 있고, 서울 고검장도 그렇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게 많죠. 그러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이 연좌제는 뭐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다라고 정부 당국의 굉장히 고위 관계자가 네. 공식 브리핑에서 이제 얘기를 툭 던져보는 거겠죠, 뭐. 네네. 그랬다가 반응 봐가지고 또 하고, 반응 봐가지고 또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러는 거죠. 시행되면은 막말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구청이나 시청 가서 거기 직원들이 방역수칙 위반하는 거를 몇 번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럼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문 닫아야지, 네, 뭐. 그 시청 관공서. 다 받는 건가요? 자기들은 자기는 안 못 하죠. 예. 그 모든 법은 자기한테는 해당 안 되고 남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현실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이게 참 아니,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정부에 항의할 일이 있어서 모 부서에 전화를 했대요. 네. 전화를 하니까 대기자가 80명이라고, 대기자가. 네. 또 한 시간 있다가 하니까 또 뭐 한 70명, 80명. 그게 아마 연결이 돼도 담당자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또 대기를 그러니까 해야 될 대기자가 겁니다. 80명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 숫자를 더 늘려야 될 거 아니냐. 네. 숫자를 더 전화 받는 사람을 늘리든지. 대기자 80명이라면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거기다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공무원, 말단 공무원도요, 우리 복지부도 마찬가지예요. 말단 공무원한테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부서로 전화하면요, 전화가 연결되는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푸대접받고, 이 완전 복지부동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완장차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좋은 말 했죠.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죠. 네, 자유가 그렇죠. 빠진 민주주의는 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게 지금 문재인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자유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 신앙의, 종교의 자유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북한은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짓밟고 있는 게 문재인의 가장 큰 범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요즘 백신에 관해서도 저한테 목사님 맞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맞아라 맞지 말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맞았는데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그걸 나한테 공격해오면 목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맞지 말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또 아니 왜 이거 맞아야지 맞지 말라고 했느냐고도 항의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맞으라 소리도 맞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참 저는 근데 백신 후유증 없는 사람이야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후유증 때문에 말하는데, 우리 교인 하나가 백신 맞고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이거 백신 맞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거 가서 주사 맞은 데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맞은 데 갔더니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따졌대요. 근데 그 비용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하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서 진짜 막 싸움싸움하다시피 했더니 또 해주더라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응급실 비용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이 살갗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이거 보면 또 맞으라 소리도 할 수 없겠고, 또 맞지 말라고 했다가는, 목사님 맞지 말라고 했다가 내가 코로나 걸렸잖아 이럴 수도 있고, 참 애매해요.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분 보고 이 백신 맞아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의사들이 굉장히 안 한다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말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명 가까이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했죠. 아, 사망자가 그렇게 많아요? 국내에서만요? 국내에서만 지금 500명 정도. 근데 그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제가 처음에 1,500에서 2,000명 사망할 거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언론이 조용하거든요. 지금 100명, 200명, 300명. 한 주에 70명에서 8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매일 코로나 백신 맞고 10명씩 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거 같으면 난리가 날 문제죠.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용하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문제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50세 이하는 금지가 됐습니다. 아, 이제 했어요? 50세 이하는 금지. 그럼 50세 이하는 맞으면 안 되는 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미 스스로 맞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50세 이하인데 죽었는 20대, 30대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험 대상이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50세 이하 금지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라서 50세 이하에 대해서 맞힌 것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정부 당국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태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아니면 지금 말고 공식적으로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이요? 이번에 한 건. 500명 중에 한 네, 건. 500명 중에 한 건. 네. 그 혈전증 그거 한 건 인정했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일주일 내에 사망했는데 전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나 그러면? 기저질환. 그건 아니에요? 기저질환. 기한 기저질환. 아니 죽을 사람이 네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런데 일주일 내에 죽은 것은 심하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후 예하를 막론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